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힘내시고요. 광화문에서 이재명 지키기 촛불이 밝혀졌는데요. 제 생각에는 다른 곳보다 광화문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모이기가 쉽고 또 뭐 누구나 참여했다가 또 자기 시간 조정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삼성에서 보수단체들을 지원하는 전경련을 이용한 그런 보수단체 지원 자금이 있었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베가 그 세월호 유가족들이 단식할 때 왜 피자 파티를 했잖아요. 그 돈도 사실은 삼성이 지원한 것이죠. 그래서 삼성이 그런 보수 단체라는 또 알려지지 않은 그런 곳도 지원하고 있다는 것, 그걸 강조하고 싶고요. 근데 아울러서 국정원도 일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런 것을 또 찾아내서 올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발견한 건데 삼성뿐 아니라 국정원도 일베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한국의 뉴라이트를 만든 그런 대체적으로는 사사카 재단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 들어온 돈, 또 국정원의 활동, 삼성의 활동 이런 것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모두들 일베 활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그 미디어 담당 그 비서관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사람도 일베 활동을 일베식 말을 하고 있고 또 일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과 주고받는 그런 정황이 이미 제가 올린 동영상에도 드러나 있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삼성의 지난번에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이학수법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렸는데 2015년에 그 박영선 당시 의원이 발의한 이학수법 거기에는 문재인, 정청래, 정병헌 등이 반대를 해가지고 이것이 발의만 됐고 실제로 어떤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죠. 그러면 그 당시에 문재인, 정청래 등이 왜 반대를 했냐 하면 이학수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건희로부터 이재용으로 삼성 STS 주식을 불법 발행을 해서 수조 원의 부당이익을 취하게 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한 당사자가 이학수가 주관이 돼서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그것을 법으로 이학수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박영선이 발의해서 그런 그 수조 원의 부당이익을 취하는 주식 발행을 통해서 그런 걸 막자 하는 법이 이학수법이었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이학수는 호영호재하는 사이라서 노무현 정부 당시가 그 삼성 정부라는 말을 듣게 한 그런 원인이 됐었죠. 그리고 참여정부라는 말을 만들어준 것도 사실은 삼성의 기획부라는 말이 있었죠. 그런데 그 맥을 같이 해서 현재 문제가 된 삼바도 결국은 상속을 불법적으로 취하게 하기 위한 어떤 불법 분식 회계라는 방법을 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도표에서 보듯이 삼성바이오가
그 이재용은 삼성물산의 주식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었는데 이제 이런 불법 회계, 본식 회계를 통해 가지고 삼성물산의 주식까지 이재용이 갖게 된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근데 삼성바이오는 미 나스닥 상장을 완전히 포기를 했고 그래서 2016년 11월에 한국 주식시장에 그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30조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몰리게 된 거죠. 어찌 보면 한국은 그 가장 잘 사는 계층의 그 사람들이 그 자본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장롱에도 돈이 몰려 있고 또 그뿐 아니라 부동산 투기도 할 수 있고 이런 투기 자본을 가질 수 있는 그 상위 계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돈들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디다가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나. 그리고 맨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바이오주에도 이렇게 상장하자마자 30조 원이 몰렸던 것이죠. 그런데 2017년에 참여연대가 회계상의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돼서 이것이 문제화됐고 증권가를 다루는 그 증선위에서 이것이 고의성 분식회계라는 것을 얘기를 했죠. 그런데 삼성바이오 측에서는 이것에 맞서서 증선위의 결정에 맞서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것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홍석현의 아버지인 홍진기, 과연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을까? 지난번에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하면요. 이 사람은 4.19 혁명이 그 당시 일어났을 때 이제 민주화 거리 시위를 강력하게 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발포 명령을 한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102명이 사망을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인 1960년에 사형 선고를 받게 돼요. 근데 삼성의 이병철이 도움을 줘서 그 홍진기 이 사람이 목숨을 건지게 되고 사면처리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이병철의 도움이 대단한 것이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박정희와의 관계, 이병철과의 관계, 나중까지 돈독해지는데 아마 그런 도움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병철의 도움으로 홍진기 이 사람은 중앙일보 사주가 되고 급기야는 사돈관계가 됐다 그래요. 근데 이 홍진기 이 사람은 그 4.19 혁명이 났을 때 이기붕을 찾아간대요. 이기붕을 찾아가가지고 이기붕은 사실은 사퇴한다라는 그 단어를 써서 발표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홍진기가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사퇴를 고려하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돌려서 말하자. 그래서 그 문장 자체를 바꿔치기 했다고 합니다. 즉 이런 홍진기의 활약으로 4.19 혁명은 흐지부지 되는 식으로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정권이 들었지만 제대로 딱딱 일처리를 못하게 되게 만들어서 결국은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하게 된다는 그런 설명을 하는 입장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나타났는데요.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통일교와 최순실 간의 관계, 그것을 사실은 제 동영상의 댓글로 댓글로 그 통일교는 최순실과의 관계가 있다라고 제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렇다는 거를 알고는 있었는데 또 깜빡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이런 게 나와요. 최순실이 통일교 간부를 독일 쪽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 대사가 그걸로 추천했을 때 지금 현재 문제가 된 조응찬 이 사람이 박근혜 밑에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했었대요. 그런데 이 조응찬 이 사람이 절대로 반대를 해가지고 최순실이 추천한 통일교 간부가 대사관에 또 영사급이라 일하나 그것에 이제 공직을 맡는 것을 무산시킨 거죠. 그러니까 조응찬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하에서 청와대 기강,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데 대해서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최순실과 정윤회는 전 세계일보 사장을 지낸 사광기라는 사람을 뭐 어떤 언론에서는 S씨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광기라 그래요. 그 사람을 잘 알고 있었고 독일은 거의 최순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통일교 돈이 들어와가지고 부동산을 마구 사들이기도 하고 아무튼 통일교랑 관련자들이 최순실과 함께 그런 부동산 사들이는 일도 하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최순실과 그 통일교와의 관계는 굉장히 절친 관계라는 거죠. 심지어는 문제가 된 정유라도 초등, 중등 학교를 모두 통일교 재단 학교를 나왔는데 선화예중에서 그 성악을 공부를 했다 그러네요. 최유라가. 그런데 콩쿠르만 하면 상을 휩쓸었다. 그렇게 주 기자가 설명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왜 그 통일교와 신천지의 구원파 그런 사입이라고 불리는 종교들이 총망라돼서 박근혜 주변을 보위했다 그러나요? 아무튼 감싸고 지지했는데 근데 제가 놀란 거는 한기총 있죠? 기독교 총연합회인가? 거기서도 박근혜를 굉장히 감쌌다 그러네요. 굉장히 모르고 있었던 분이 많은데 한기총도 그랬다네요. 그래서 현재 문제가 된 골프 회동 기강회의 그 문제는 이미 드러난 사실이지만 그 이유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의 얘기로는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차이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현직 검사가 청와대에 파견돼 있었대요. 그런데 그와 다르게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간 출신이 공직기강을 맡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 차이점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점에서 설득력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